나라마다 에너지 정책이 다 다르잖아요. 이것처럼 아주 큰 산업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방식도 정말 제각각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다, 이런 걸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. 그보다는 각 나라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설계되었는지 그 보이지 않는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새로운 반도체 공장이나 발전소를 짓는다. 이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? 혹시 기술이나 자본 문제? 아니요. 사실 진짜 장벽은요, 바로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길고 복잡한 인허가 과정입니다.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. 이 모든 과정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건요, 개별 규제가 얼마나 세냐 약하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, 바로 전체 인허가 시스템이 어떤 구조로 짜여 있는가 하는 점이죠. 그럼 지금부터 완전히 다른 네 가지 청사진, 그러니까 네 가지 다른 접근법을 가진 나라들을 보면서 이 구조적인 차이가 도대체 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가 살펴볼 네 나라는 바로 한국, 프랑스, 미국, 그리고 일본입니다. 이 네 나라는요, 정말 저마다의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왔어요. 자, 이 표를 보시면 네 나라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? 한국은 단계별 순차 구조, 미국은 법적 절차를 따르는 절차 중심 구조, 프랑스는 여러 심사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병렬, 통합 방식, 그리고 일본은 큰 그림부터 그리는 전략적 사전 설계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죠. 먼저 한국입니다. 우리나라 시스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단계별 순차 진행이에요. 이름 그대로 한 단계를 통과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. 여기 이 복잡해 보이는 환경 영향 평가 절차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. 네모박스 하나하나가 다 단계인데요. 이전 단계에서 OK를 못 받으면 다음으로 아예 나아갈 수가 없어요. 심지어 중간에 뭔가 보완할 게 생기면요, 프로세스가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기도 합니다. 이걸 병원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? 한국 방식은 이렇습니다. 먼저 의사 만나서 진료 보고, 다음에 검사 받고, 그 결과 나오면 다시 의사 만나고, 이런 식이죠. 근데 만약에 검사 결과가 좀 애매하면 어떻게 될까요? 그쵸? 의사가 추가 검사 좀 더 해봅시다 하면서 다시 검사실로 보낼 수 있잖아요. 이러니까 최종 진단이 언제 나올지 딱 예측하기가 힘든 겁니다. 자, 다음은 프랑스입니다. 프랑스는 한국하고는 거의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. 바로 병렬 그리고 통합 방식입니다. 지금 보시는 건 2017년에 있었던 프랑스의 아주 중요한 개혁 내용인데요. 그때까지 막 흩어져 있던 여러 인허가 절차를 단일 환경 허가라는 창고 하나로 합쳐버린 겁니다. 왜 그랬을까요? 바로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높이고 언제쯤 끝낼지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. 다시 병원 비유로 가볼게요. 프랑스식은 여러 과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환자를 동시에 진찰하는 통합진료 같은 거예요. 내과, 외과, 영상의학과 의사가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논의한 다음에 딱 한 번에 종합적인 진단과 치료 계획을 내놓는 거죠. 자, 이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. 미국 시스템은 성문화된 절차, 그러니까 법으로 모든 절차를 명확하게 정해놓은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여기 보이는 니파와 APA, 이 두 가지 법이 바로 미국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 자체보다도 정해진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랐는가, 이거예요. 만약에 행정기관이 이 절차를 하나라도 어기면 그 결정은 바로 법정에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. 병원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. 미국 방식은 수술하는 모든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. 물론 수술 성공도 중요하죠. 하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수술이 정해진 규정대로 진행되었는가를 법적, 의학적 기준에 따라 검증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꼼꼼히 남기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일본입니다. 일본의 접근법은 한마디로 전략적 사전 설계라고 할 수 있어요. 핵심은 미리 조율하고 계획하는 데 있습니다. 이 자료가 일본의 반도체 부흥 전략인데요. 이게 일본 방식의 특징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. 일본은요, 개별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심사하기 전에 국가 차원에서 먼저 큰 그림을 그려요.
어떤 산업을 어디에 키울 것인가 같은 상위 계획을 먼저 정하는 거죠. 일본 방식을 병원에 비유하면 특정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병원의 모든 의료위원회가 모여서 이 환자의 장기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먼저 짜는 것과 같아요. 이 큰 전략이 합의가 돼야 그 다음에 담당 의사가 구체적인 수술을 진행하는 거죠. 미리 다 조율해서 불확실성을 없애는 방식입니다. 자, 이렇게 네 나라의 다른 구조를 살펴봤는데요. 그럼 이 구조의 차이가 현실에서는 과연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요? 그건 바로 예측 가능성의 문제입니다. 이 표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보세요. 한국의 순차 구조는 단계마다 리스크가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죠. 미국은 행정 결정이 나도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중간 정도. 반면에 프랑스는 맨 마지막에 한 번에 결정되니까 예측 가능성이 높고요. 일본은 아예 정책 단계에서 조율을 끝내버리니까 예측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결국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. 설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죠. 이 네 가지 시스템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. 각 나라가 오랫동안 쌓아온 행정 철학, 역사, 그리고 정책 환경이 그대로 녹아있는 하나의 결과물인 셈입니다.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. 진짜 중요한 차이는 규제가 강하다, 약하다가 아닙니다. 그 규제들을 담아내는 전체 시스템의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었는가의 차이인 겁니다.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설계도의 차이가 실제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나 한 국가의 경제적인 미래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이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